자, 그래서 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반드시 뭐하고? 재산세하고, 그죠?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세요. 네? 과표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그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세금 나왔잖아요,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지금 세율을 곱했잖아요. 세율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 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재산세 공제가 있고요. 재산세 세액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있어요. 자, 재산세 공제는요, 기준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만약에 20억이라고 해봅시다. 20억.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예요? 20억에 대해서 뭐예요?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그죠? 네? 네. 물론 정확히 하면 여기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구하죠. 생략하고.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 초과된 부분에서 과세하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종합합산 대상은 80억은 별도 합산이고 종합은 다갑지 않은 땅이니까 5억이죠. 5억. 5억이 기준금액이에요. 20억 중에서요 5억을 이 초과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이 종부세 계산할 때 뭐예요?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재산세 공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기준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액에 해당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분을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겠다가 재산세 공제입니다. 얘는 이중과세 조정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이 없어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다 비교해가지고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겁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좀 고가라 그래서 그죠? 종부세를 왕창 매기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 집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1세대 1주택 공제는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고 중복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재산세 공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종합주택, 별도, 종합 다 공통이에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뭐예요?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죠. 네? 네. 종부세 과표가 뭐예요? 합산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세액을 뒤에 봐봐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봐, 여기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하는 이야기가 있죠. 가로를 건너뛰고 간 거예요. 가로는 당연사항인데 어떤 거냐면
시험 이거 잘 물어봅니다. 틀리게 해가지고. 이 안에 가로하는 말은 뭐냐면요. 재산세로 실제로 부과된 세금이 말이에요. 다시 뭐예요? 재산세를 공제하는데 그 재산세에 실제로 뭐예요? 네가 부담한 재산세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재산세는 표준세율이니까 가감 조정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쩌겠어요? 그 가감 조정된 세금을 빼줘야겠죠. 당연한 거지. 그때는 그 가감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빼주는 거고요. 당연사.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 있었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당연히 어쩌겠어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금을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연사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담한 재산세부를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말장난을 치는데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액이라든가. 알았어요? 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인데 적용받기 전 세액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공제는요. 일단 연령별 공제는 나이가 일단 많아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냐고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해요. 이 2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납부유예에서, 그죠? 요건이기도 하죠. 네?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요건은요, 종부세도 똑같이 납부유예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또 높아지는데요. 5년 텀입니다. 자, 보세요. 60세 이상 일단,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 다음에 5년 텀이에요.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자, 그 다음에 출발이 보세요. 연령별 공제는 20에서 출발합니다.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먹죠. 네? 나이는 똑같이 먹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빨리 먹더라고. 늦게 먹었는데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가 올라갑니다. 20, 30, 40이에요. 감 잡았죠? 근데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20에서 출발하는데 한번 띄어요. 이렇게. 20에서 뭐예요? 30이 아니라 뭐예요? 40, 5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공제는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5년, 15년 이상이라면 얼마를 받아요? 40, 40이니까 90%까지 받을 텐데 그건 너무한다. 그래서 80%를 한도로 중복 적용합니다. 자, 사례 나오면 공제율, 알았어요? 공제율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네. 한도 80%. 자,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자, 이때 재산세는 뭐만 있었어요? 주택은 과세 표준 상한으로 빠졌고, 그죠? 토지와 건축만 있었죠? 종부세는요, 주택을 포함해서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100분의 150을 세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재산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봐보세요. 입법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직전 연도 세금의 뭐예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잡아봐요.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그 100분의 150을 그 상한을 징수할 세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초과한 세금 없는 걸로 본다고 되어 있죠? 네. 근데 그 효과는 뭐예요? 똑같죠? 네?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을 세금을 하겠다 이야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세금을 없는 걸 보겠다는 이야기는 같은 말이라고. 이 말 알아들어요? 봐봐. 전년도가 당해년도예요. 만약에 전년도가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당해년도가 만약에 200원이었어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야? 100분의 150이잖아요. 얼마? 150이죠. 네? 자, 당해노도 세금이 직전노도 세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뭘 세금을 한다고요? 150원을 세금을 한다는 이야기나 차이 얼마야? 50원을 뭐야? 없는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나 같다고. 이거 이해돼 안 돼요?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봐봐. 재산세는 알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직전연도 세금을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상한 100분의 150 있잖아요. 를 세금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니까. 엄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은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달리 한다고. 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당해도 세금이 직전도 세금을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뭐라고 됐어요? 초과하는 세금 없는 걸 본다니까 200원 중에 초과한 세금이 얼마야? 50원이잖아요. 50원을 없는 걸 보니까 그거 얼마라는 거야? 150이라는 이 말이라고. 같다는 거 아시겠죠? 응? 그래요? 다시. 재산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100분의 150을 100은 하지 말고 있잖아요. 네? 100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거를 네. 80을 해보죠. 80. 80은 뭘 이거 80 해보라고? 네, 100. 왜 80을 해? 값이 왜 나오지? 80은 80은 100분의 150이 얼마야? 120이지. 그죠? 네. 그럼 80을 빼는 거지. 80을 없는 걸로 보는 거고 120이 세금이라는 이야기지. 80은 내 말이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여러분 봐봐. 하나 알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 예? 왜냐하면 뭐 할 게 없잖아. 지금은 뭐만 내가 들었을 때 그러려니 느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또 강의 또 반복되니 그때 또 따라보는 거 하는 것이지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알려고 한다 그러면 욕심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알겠죠? 감만 잡아보세요.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저도 감만 잡아보시라고. 재산세 엄마는 상한을 규정할 때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거야. 그게 세금이야. 상한이 세금이야.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아들은 똑같이 규정을 하는데 효과가 나와야 할 텐데 청개구리라니까. 그래서 똑같은데도 달리 해보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세금은 없는 걸로 보겠다. 아셨죠? 이때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재산세는 그 재산세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종부세는 총세액 상당액으로 따져요. 한도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로 알았어요? 상한을 따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요. 일반 법인은 그죠? 법인은 상한을 그저 줄 필요가 없겠죠. 에? 법인은 상한을 적용 폐지합니다. 얘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반 법인은 상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지문으로 나왔어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종부세 비과세 적용하면 돼요. 엄마 따라갑니다. 따로 말하지 않으면 엄마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자, 납세 절차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 징수하고요. 이때 개인하고 법인이 있잖아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따져서 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거소지로 정해주고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없거든요. 이 경우는 따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고요.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건 보유세이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재산 소재지예요. 주택과 토지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자, 법인도 법인은 본점이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고요. 국내에 없으면 애국법인인데 그 내국법인은 그 본점 소재지가 돼요. 본점은 영리법인일 때 본점이라고 하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라고 합니다. 역시 애국법인은 없으니까요. 비거주자와 똑같이 결정하면 돼요.
자, 납부 방법입니다. 원칙, 부가 징수하고요. 선택적으로 뭐예요?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역시 구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이렇게 가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원칙인데, 이렇게 늦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말이 아니라 그랬고요. 이때까지 부가 징수하고 납세 고지서를 보낼 텐데 징수한다는 이야기. 역시 뭐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엄마 재산세와 똑같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도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부가 징수와 마찬가지로 12월 15일까지 신고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해요. 납세무자가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를 하면 이때는 가랄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는 걸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신고가 확정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한 때를 일단 확정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신고 가산세 당연히 없죠. 왜? 신고 안 하면 고소 날라오니까.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했는데 적게 신고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당연사항이 되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돼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부정이나 기타, 부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신고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수신고랑 같을 것 같은데. 틀리지 왜 그래? 그냥 단순 과소신고가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것도 있겠죠. 이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자, 정리하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있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안 하면 그냥 보통 부가 징수 되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신고는 당연히 뭐예요? 있겠네요. 그죠? 40%가 있을 겁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역시 납세 고지 전 지연 일수 경과 일수에 따라서 10만 분의 20이 0.02%고요. 납세 고지 후는 기본 미납세액 3% 기본이고요. 개서 안 내면 지연 월수 경과 월수에 따라서 0.6 만 분의 66 10만 분의 10만 분이 난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한도는 5년이에요. 5년. 적용 배제 금액이 커요. 지방세는 앞서 얼마였어요? 250만. 45만 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이면 이 가산세를 그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얼마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납 기간만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알았어요? 얘는 6개월이니까 비교. 역시 신청은요. 허가사항이 아니까 납기 내에 신청하면 오케이고요. 신청하면 당연히 고지서를 수정해서 그저 2장 끊어줘야 합니다. 납기 내야 할 세금.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내야 할 세금 계산서를 각각 납세 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 고지해야 하고. 역시 뭐예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금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해당 세액에서 얼마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 있죠. 재산세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좀 달라요. 재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청구율이 나와요. 똑같은데 효과는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종부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당 세액에서 얼마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지 알겠어요? 같은지 알겠어요? 네.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나 같은지 알겠어요? 네. 똑같아요. 다만 엄마는 어떻게?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아들은 청개구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아셨죠? 500만 원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나오면 얘도 재산세와 똑같이 그죠? 바로 계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납부 이후에는 앞서 배웠던 엄마 재산세와 동일해요. 바로 가면 1세대 1주택이고 100만 원 초과하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5화예요.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전에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있어요. 자, 1세대 1주택은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 부과할 때 혜택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가 이제 특례인데요. 비교해 봅시다. 일반 주택은 과세 기존 금액이 9억 원에 비해서 주택이 한 사람일 때는 오히려 높아요. 얼마? 12억으로 높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공제는 다 해당이 돼요. 이건 이중과세 조정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이 없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 있죠? 얘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납부 유예도 뭐예요? 1세대 1주택자만, 그죠?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보고 1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죠? 필요합니다. 자, 1세대란 세대의 정의입니다. 얘는 뒤에 배울 양도소득세와 일단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소유자와 그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데 그 소유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하고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때문에, 질병 요양 때문에 근무 형편상, 사업 형편상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본래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등 이유로 부득이한 사이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1세대 2주택이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는 알았어요? 봐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특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혼인, 동거 봉양 관련 특례입니다. 자, 이 말은 전제가 혼인 전에 각각 집이 있었어요, 남녀가. 결혼했네요. 어떻게 돼버려요? 1세대 2주택이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이거죠?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으면 누가 결혼을 하겠나? 가뜩이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래서 봐주겠다. 그래서 물론 몇 년간 봐줘요. 혼인하면 10년 동안 봐줍니다. 한때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때 핵심은요, 각각 1세대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봐줘요. 남자 걸 봐준다든가 여자 걸 그게 아니야. 다 봐준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이 불필요해요. 다 봐주니까. 남자 거 봐준다든가 여자 거 봐준다든가 더 오래 산 걸 봐준다고 하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 이거다라고. 근데 이거 뭐라고요?
둘 다 봐주기 때문에 신청이 불필요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죠? 나오면 틀린 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계존속 동고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아들이 집이 있고 부모님 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연루하셔가지고 같이 살면서 봉양을 하겠대. 효도하겠다는 거지. 세대를 합쳤어요. 합친 순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봐줘야겠죠. 그래서 역시 합친 날부터 10년 동안 봐줍니다. 그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을 이야기하고요. 역시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둘 다 봐주는 거예요. 따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혼인과 동고봉양, 효도는 똑같이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의 주택은 알았어요?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줘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주택은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요건이 있어요 물론. 네? 임대료를 막 많이 받거나 하면 안 돼. 전년도에 비해서 요건이 있어요. 기숙사, 사택, 미분양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등에 해당한 이런 주택을 등은 봐준다. 봐줄만 하죠. 따라서 이거 봐주려면 신고해라.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빼주라. 이때 신고는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부세에서 신고는 그래서 다 이런 보유 현황 신고는 신청이나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는 집이 2개라 하더라도 1개로 보겠대요. 뭐예요? 1세대 1주택 간주란 말은 2주택이더라도 뭐예요?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림을 그리면요. 1번입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요. 여기 갑이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온전하게. 이 상태에서요. 갑이 자, 지금 갑집 하나 있죠? 그 다음에요. 다른 주택의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땅, 집 가지고 있는 땅이 2개인데 이번에는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주택의 땅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건물은 다른 사람 거라고. 이거 집이 몇 개냐 판단할 때 이거 뭐예요? 1개로 봐주겠다. 2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래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사 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사 갈 때. 우리가 이사 어떻게 가요? 내 집 팔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가 시댁해가지고 이사 가지 않죠. 되게 어떻게 가요? 내가 이사 갈 집 구한 다음에 팔고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 집을 산 다음에 종전집을 팔게 되면 그건 집이 2개가 되죠. 네? 새 집을 산 상태에서 팔기 전까지는 그래서 봐주겠다. 그렇잖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봐주는데 그 일시가 좀 길어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간 봐줍니다. 기간이 좀 길죠? 많이 주죠? 옛날에는 6개월, 막 1년이었는데 좀 3년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은 부득이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집이 2개잖아요. 상속받으면 봐주겠대요. 다만 5년간 봐줘요. 1주택하고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봐줍니다. 집이 2개라 하더라도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이하 주택을 말하고요. 역시 2주택 자 1세대 1주택자로 그죠? 간주되려면 역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자, 1세대 1주택 역시 특례 중에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공유예요.
갑과 을이 공유다. 이 주택은 누구 겁니까? 이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각각 1주택을. 따라서 봐보세요. 이 갑과 을이 부부관계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야? 각각 1주택이에요. 뭐라고요? 부부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각각 1주택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1세대 2주택 되겠죠? 다시. 공동소유주택은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 봅니다. 따라서 남남은 당연한 거고 누구도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 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뭐가 돼요? 부부 각각 1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부부라면 특례에 의해서 뭐예요? 부부 중에 한 명의 소유로 그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각각 1주택으로 그죠? 종부세를 그죠?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고 뭐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그죠? 납세의무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주택이 만약에 18억짜리였어요. 18억짜리였어요. 그리고 갑과 을이 부부였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였어요. 그리고 지분이 일단 50%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가면 원칙. 원칙은 갑 따로, 을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각각 1주택이니까. 그리고 갑은 자, 18억 중에서 내 지분이 얼마야? 절반이니까 내 몫이 얼마야? 9억이죠, 9억. 그래서 얼마를 빼요? 5억. 네? 9억에서 얼마를 빼냐고 무슨 5억이 나와. 기준금액을 빼야지. 주택이잖아요, 지금. 주택은 기준금액이 얼마야? 9억과 12억이 있잖아요. 9억이 기본인데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잖아요. 9억을 빼요, 12억을 빼요? 12억. 네? 12억. 아, 2주택이니까. 2주택. 부부가 네. 각각 1주택이라고 선택을 한 거야. 네. 각각 1주택 원칙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야? 1세대 2주택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빠지는 거야? 9억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을도 18억 중에 9억에서 얼마? 기준금액 9억이 빠지는 거야. 그럼 0이죠, 0. 네. 이 말은 뭘 말하고 하냐면 이 공시가격 합산액이 18억이라면 뭐예요? 네. 얘는 원칙대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해요. 0이니까. 네. 이건 선택한 바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쩔 때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부 공동주택이들 얼마? 18억을 초과할 때 그죠? 이 특례가 의미가 있어요. 선택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고칩니다. 이제 고칠게요. 이제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18억이 아니라 뭐시오? 18억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게 30억이라고 해봅시다. 네? 네. 그러면 갑은 얼마예요? 15억. 15억에 대해서 얼마? 9억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도 15억에 대해서 9억을 빼겠죠. 그래서 세금이 계산되겠죠. 네? 네. 네? 자, 이거다고 알았습니까? 자, 특례면 특례. 특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갑을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갑한테 몰아줬다 해봅시다. 선택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갑인지 을인지 신청을 했어요. 갑. 그럼 어떻게 돼요? 갑 얼마? 20억. 아, 30억. 30억이지. 한 사람이 몰아줬다니까. 네. 이거 갑거야, 갑거. 네. 30억에서 얼마를 빼요? 지금 한 채니까. 9억. 뭔 소리야 또. 한 채면 12억이잖아. 아니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뺀다고 했잖아. 특례가 적용되잖아. 9억씩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9억, 12억. 아니 1세대 1주택 특례가 얼마 빼주는 거야? 기준금액을 12억을 빼준다고 했잖아요. 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12억 빼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세금이 나오겠죠? 네. 자, 이때 여기서는 자, 뭘 또 공제해 줘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기준금액이 12억이 빠지고 네. 보유기간별 공제와 연료별 공제가 되잖아. 네. 최대 얼마까지? 무려 80%까지가 네.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 네. 나이가 아주 많고 네. 네? 70세 이상이고 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한다면 네. 뭐가? 각각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건 내가 계산해 봐가지고 네.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될 것이다가 돼요. 됐어요? 이해가겠죠? 네? 네. 네. 자, 방금 이야기가 이제 법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 소유로 봐서, 알았어요? 네. 그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납세금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이 말이잖아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주택을. 더 정확히 말하면 세대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해요. 딱 부부만 공동 소유고 다른 세대원, 뭐 자식이라든가 알았어요? 부모라든가 그죠? 네. 또 집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사항이 되겠고요. 자, 이때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이 무슨 말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 중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부부 중 이 말을 법을 규정하다 보니까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배우자지. 부부잖아요. 또는 그 배우자. 그래서 그 부부 중에 이 말이에요. 부부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부 중에 뭐예요? 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정해서 해당 이제 1주택에 대한 납세 무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이때 자 봐요. 공동명의 1주택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뭘 말해요? 앞에 뭐가 생각됐어요? 이 말이 생각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남남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부부 이야기예요. 앞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란 말이 나오면 뭘 말한다? 부부 중에 부부 공동명인데 그 중에 뭐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줬을 때 알았어요? 네. 그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그저 몰아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 한다? 우리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이런 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떻게 결정하냐? 부부 중에 라고 하니까 일단 뭐예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고요. 같으면 어쩔 것이냐? 이때는 협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결정합니다. 합의해서 정합니다. 다 했습니다. 문제 특례가 뭐예요? 특례가 뭐예요? 특례는 신청. 부부 중에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그죠? 한 사람 정의하잖아요. 네. 딱 이 경우는 신청을 해야 해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역시. 종부세에서 일단 신청 하나씩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산 특례를 이미 설명했죠. 1세대 1주택자로서 뭐예요? 납세 의무를 지니까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그 배우자 소유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그러니까 앞서 얼마야? 30억으로 이 말이죠. 15억이 아니라 30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기준금액이 얼마고요? 9억이 아닌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그죠? 적용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특례가 적용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거의 종합문제로 나와요. 종합문제로. 그래서 뭘 잘해야 하냐? 자, 전체적으로 하세요. 종합문제로 나온다고 감안하시고요. 역시 세율은 기본이에요. 네? 재산세 세율과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1세대 1주택 있죠? 네? 주택만 따로 종합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포함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부분을, 그죠? 따로 종합문제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공부하면 되고, 우리 점에 한 2개 나온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했습니까? 응? 오늘 뭐 했어요? 재산세. 많이 했죠? 재산세만 했어요? 취득세, 세율, 다음부터 비과세. 예? 오늘 취득세 한번 좀 훑고, 그죠? 훑어보면서 이제 추가로 배운 내용이 이제 비과세, 납세 절차 배웠죠? 등록세도 배웠죠? 취득세와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세 배웠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배웠어요. 상당히 많이 배웠죠? 예. 다음 시간은 이제 뭐 배워요? 남은 게 뭐예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 5문제. 양도소득세를 잘해야겠네, 그죠? 다음 시간에 한번 올 때는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네. 한 달 동안에 뭐 하시려고, 그죠? 한 번은 복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뭐, 그 전주든 복습을 하시고 와야지 또 이렇게 진도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지. 그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